시간에는 참 저희 그 학부모 두드림 주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하이라이트 절정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다움 학습법. 예, 너무 멋지네요. 이름이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제가 자기주도 학습인 줄 알았는데 자기다움 학습법이었어요. 네, 우리 박은철 선생님 모시고 우리 광성 드림학교에서의 학습에 관한 태도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교장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사람의 손바닥 안에는 세균이 평균적으로 3억 6,463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놀랍게도 이게 그러니까 손뼉을 마주치면 해서 이 상당수가 박멸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균을 한번 박멸시켜 봅시다. 박수를 잘 치시면 건강에도 좋고 더 이뻐지시고 더 젊어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엔 제가 전문가도 제가 보니까 잡다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24개 주제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야매라는 야매. 네. 근데 이제 가끔 병원에서 잘 안 듣지만 야매 이게 전통의학이나 야매가 이렇게 잘 들을 때가 있죠. 잘 들었는데 그냥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제 경험이고 30여 년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봐왔던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삭혀서 소화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뭐예요? 난관이 부딪히네요. 네.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모든 학문의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진짜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학습이란 게 전제가 다른 학교입니다. 이미 공부한다는 것. 우리 학교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전제가 다른 거. 어느 학교에서 이걸 믿는다고 아멘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 모든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죠? 아빠시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네. 저의 아빠시기도 하고 부모님의 아빠시고 우리 자녀의 아빠시기도 하죠. 네. 부모님이죠. 부모님. 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 모든 학문과 모든 진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가 그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머리 싸매고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 고통인가 이 고통. 억지로 해야 되는 거. 하기는 싫지만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버지 거라면 우리는 편하게 쓰잖아요. 우리 자녀가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 때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냉장고 문을 좀 열어서 음료수 조금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면서 여는 사람 없잖아요. 그 누리고 소파에 좀 앉아도 아버지 될까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귀퉁이 가서 앉나요? 그냥 어휴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게 즐거운 거,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겁고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껏. 돈 안 낸다는 거죠. 근데 남의 집에 오면 다르죠. 남의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부라는 것은 학업을 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희열과 찬탄, 배움의 기쁨, 희열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찬탄하고 그 막 신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되잖아요. 형제끼리는 뭐 서로 주고 뭐 서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이런 즐거움들을 이렇게 누리는 것. 뭐 더 추상적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잔치라는 게 잔치, 축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은혜의 잔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제가 날마다 벌어지는 그런 학교 수업 시간마다 그 축제에 즐겁게 참여하고 낳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학교 수업의 목적이 되어야 될 테고 그것이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걸 1년 내내 하지 못한 다른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 축제를 누리는 그 수업을 단 1시간이라도 경험한다면 아이들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은 뭐냐? 기독교 교육은 어떠한 형태라도 필연적으로 창의성과 협력성을 발현시키며 그것은 자기 주도로 완성이 된다. 이거 어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처 팍이라고. 예, 언처 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란 뭐냐? 그래서 어떤 형태, 어떤 수업, 어떤 뭐 클럽 활동, 뭐 방과후 활동, 뭐 학급 운영 이런 할지라도 그 반드시 그 필연적이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이라 한다면. 그래서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협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이렇게 수동성, 그리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 그리고 혼자만의, 지혼자만의 이기성, 이런 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장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주도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큐티 선생님의 신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처녀. 저는 예전에 신랑의 10명의 처녀, 그러니까 신부를 만나는구나.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덜러리예요. 덜러리. 영어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덜러리. 그러니까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똑같이 자는데 신랑이 오니까 깨어서 근데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매정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나눴으면 둘 다 안 되니까 너는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좀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정하게. 깜깜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밤에 축제를 하니까 마트들이 다 오픈했을 거예요. 밤에도 살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매정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원리는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에 그게 나눠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눌 수 없다는 게 본질 아니겠어요? 기름의 등불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기 몫이라는 거죠. 믿음도 그러하고. 근데 학습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혼자 있으면 기도 못 하고, 혼자 있으면 예배 못 드리고, 혼자 있으면 성경 못 읽고, 혼자 있으면 믿음 못 지키고, 학교를 졸업하면 뭐 못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뭐 한 것도 못하고, 드림학교 졸업하면 또 확 돌아와 버리고, 이런 것은 혼자 뭔가 자기 주도적 뭐죠?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학습도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뭐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단계 있는 걸 저는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흔히 교육하면 그냥 대학 입학을 생각해요. 대학 입학.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 있는 종교가 그래서 무슨 종교죠? 예, 대학교라는 게죠. 대학교. 더 세분하면 의과대학교 뭐 그런 이제 너무 강력한 종교라 뭐 불교도 천주교도 상당히 기독교도 그 대학교의 그 위세 앞에 맥을 못 추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학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그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디죠? 무슨 대학이죠? 예, 서울시립대 이렇게 서울시립대. 예, 그냥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학교가 뭐죠? 제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학교? 예, 연세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입학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왜 학교요? 고민할 게 많은 학교죠. 고려대가 있고. 네. 이 대학은 너무 정신없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네. 부산대라고 있고요. 부산. 네. 우리나라에서 입학 정원이 제일 적은 그 학교는 혹시 아세요? 네. 그 대학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으시군요. 세명대라고 있어요. 세명대. 세명. 그 스님들은 절대 갈 수 없는, 스님들 절대 밟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스님들. 어느 학교죠? 중앙대요. 중앙대. 네, 중앙대. 근데 이 학교를 꼭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학교는 필수적으로 다 말해보는 가야 되라고 제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잖아요. 졸업생 배출했는데 작년에 입시가 완전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 올해 고3들이 대학에 갈 때도 이렇게 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올 대학 입시부터 이제 바뀌는 것들이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 학생부라 하는데 기재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됐습니다.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적의 세부 특기 세특이 중요하다. 세부 특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학종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차이는 아시죠? 정성평가 전형인데 탁월한 경우는 내신이 0.5등급에서 최대 3등급까지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급이 1등급하고 4등급하고 2등급하고 뭐 5등급 차이가 뭐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요. 이게 정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게 3등급까지도 뛰어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누렸죠. 이거 보면서.
근데 이게 예전에 활동 뭐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활동, 수상 실력, 독서 활동, 영재 발육 이런 실력이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서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독서 활동은 세특과 창체 항목의 기록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탐구할 때 독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 그 저기 입학 사정관들이 다 대학 그 교수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교수님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보면 사회복지사 어떤 사회복지사가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여기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야적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이게 있어요. 교수들은 뭘 좋아하게 됐냐면 이 사람 얘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냐. 책 쓰고 글 쓰고 독서하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을 되게 눈여겨봅니다. 이 능력을 가장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록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이게 뭔 말이에요? 기록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 영역. 이게 뭔 말일까요? 어차피 그 기록은 다 누가 하냐면 그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담임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과목 선생님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가라로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는 정직한 학교이기 때문에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것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정의 서류평가 도입이 확대됩니다. 이런 학교들이 정해져. 궁금하시면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보세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교육과정적 편성표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편성표 계열 적합성 중에 중간. 진로지가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 때는 모든 과목을 똑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문과생들은 배우는 게 똑같고 이과생 배운 게 똑같고 그런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대학에서 봅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3년을 했는가를 봅니다. 왜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 얘들이 왜 대학은 어떻게 하냐? 편성표가 대학이 전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교육 과정을 겪어왔는가가 이제 대학이 제공이기 때문에 대학 보면 알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세특과 정규 동아리 중요성 할 때, 그러니까 세특과 창체 이게 이제 두 가지 축이 학생부 정해져. 교과 세특과 창체. 그리고 뒤에 가서 이게 왜 제 이야기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에서 수상 실적, 독서, 자율 동아리 예전에 뭐 활성화된 자율 동아리 실적이 미반영됩니다. 기재는 할 수 있지만 학생부 기재할 수 있지만 입시에 반영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예외냐면 정규 동아리, 세부 특기사항 이런 데 이제 들이박기와 강점이 있는 것들이죠. 정규 동아리 500자 이내 기재 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막 이것저것 막 수식해 하는 것보다 수를 줄이고 그게 질 높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세특은 학생부 종합정립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뭐냐 모든 수업 활동, 토론, 발표, 질문하고 답하고 조별 탐구, 또 프로젝트, 뭐 보고서 쓰는 거 이런 게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뒤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시에 그 서류 평가에 서울대 정시에 서류 평가를 하고 그다음 고려대도 교과 성적 20%를 정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가 대폭 완화됩니다. 학교들마다 완화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죠? 수능 최저 못 맞출. 내가 이렇게 해봐야 수능 최저 못 맞출 건데 수능 최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수시, 나는 그냥 정시 이렇게 막 구분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 수시 포기하고 나는 정시 말래. 나는 정시 포기하고 나 수시. 이제 그 바보 같은 그러는 거죠. 그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정시, 그러니까 수능 이런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나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셔야 될 것이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다 수능 세대들이죠.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분별력 높이기 위해서 꼬는 문제, 이렇게 배백 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불수능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1등급 만든 그 시험이든가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무리 말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님처럼 말씀을 저렇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죠? 뭐 이렇게 또 뭐죠? 축구하면 다 손흥민처럼 되나요? 예, 축구하면 이게 타고난 그죠? 뭐 유전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그 피아노 치면 그 누구야? 조성진 저렇게 칠 수 있나요? 열심히 하면? 걔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 제일 재수 없는 죄송합니다. 입이 거듭나지 못해서 지금. 화이슬진저. 자, 이거 뭐냐? 그 진짜 천재들이 있어요. 어떤 천재들이냐면 제가 이게 그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을 늦출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기 이런 거 있죠. 그 이런 사람을 봤어요. 진짜 천재가 어떤 천재? 이런 사람이 천재예요. 그 정석 다 풀어봤죠? 정석? 수학 정석? 네. 실력 말고. 네. 수학 정석을 기타 치면서 푸는 사람 봤어요? 딱 보면대에 올려놓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왜 푸냐는 거죠. 손으로. 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천재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보면 다 아는 사람. 한번 쭉 보면 그냥 다 스캔 되듯이 그냥 다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그냥 한 1, 2분, 한 5분이면 그냥 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수에. 그런 사람들은 노력해도 못 따라갑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100m를 내가 아무리 돼도 뭐 9초 안에 뛸 수 있어요? 10초 안에? 못 뛰잖아요. 그거 타고나야 되는 거죠. 타고나야 되는 거. 그런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제 천재들만 뭐 1등급을 맞고 그런 제 시험은 아니죠.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하면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신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월 달에 친 모의고사 점수가 뭐 이렇게 그냥 그 점수다. 승격 점수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3월에 첫 시험이 그냥 간다. 그 말 있죠? 네. 맞나요? 예. 뭐 맞다고 하신 분들은 예.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확률.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뛰어노는 애들 여러 봤어요. 작년에도 봤어요. 우리 그러니까 한 졸업생이 그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공부는 전혀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눌면서 자기 노력해도 안 되니까 계속 아들로 그러니까 울면서 아빠 공부 쪽으로는 제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공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까지 해서 그 특정 영역에서 한 3등급까지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했던. 그래서 최저 맞춰서 그 자기 원하던 학교도 가고 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하자 국어, 영어, 수학 그 수학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어떠한가를
그게 체크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어요. 잘 준비하면 그 뭐죠?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도 완화되고 해서 그러니까 웬만큼만 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원래 목표하던 것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레 겁을 먹고 그래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 뭐 하여튼 뭐 이런 결과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 그 너무 이제 교육하면 그 뭐야 대학 입시가 이렇게 정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얘기해서 그 이유로는 없잖아요. 학교 교육에 대학 입학 이외에 그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학교가 있나요? 저는 이제 이건 하나의 과정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목표는 아닌 학교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입시의 변화들은 되돌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밀려갔다가 또 다시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기독학교에서 드림학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정말 사교육 없이 또 그렇고 뭐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 불안한 거죠. 애가 행복해. 학교 다니기가 너무 행복해요. 그만 불안한 거죠. 특히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이렇게 너무 힘들어야 되는데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의 불안은 이제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불안은.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선생님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나요? 기본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선생님 전 딴 욕심 없어요. 그냥 아이가 그냥 기본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뭔가 제가 여쭤봤어요. 기본. 뭐가지가 기본이에요. 뭐가지가. 뭐가 기본일까요? 다 달라요. 부모에 따라 다르고요. 자녀에 따라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그 세계관 오신 분들은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딱 종집을 찍었습니다. 제가 기본이 뭐냐? 제가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수업에 사활을 거는 것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수업에 사활을 걸으라. 우리는 사교육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보충받고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하나도 놓치지 말아요. 선생님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아요. 그게 형이죠. 일체적으로 수업에 사활을 건다는 건 40분, 50분 동안 이렇게 해서 보는 걸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배운 내용을 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이네, 베이직. 근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다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들 있던가요? 아니 뭐 드림학교에서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일반적 우리나라도 보세요. 주변에 있는 그 학교들 주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 보세요.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 다 소화내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뭐 소수 있겠죠. 뭐 내가 다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한 0.00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0.001%는 안 돼요. 그것도 0.1. 근데 그 우리 저 뭐 일산, 울산 요런 제 민도 높은 이런 동네는 근데 사교육은 99.99%가 사교육을 다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날 배운 걸 그날 소화도 못하면서 또 어디 가서 또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움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역량으로 쌓이지 않아요. 역량으로 지정을 하는. 이거는 제가 기독학교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기독학교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단이라 기독교 학교 하면 공부 안 시키는 학교. 뭔가 학업을 이야기하면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타락한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껏 노는 기독교 하면 노는 학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또는 이쪽 극단이 있어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사회 고지를 다 점령해야 된다. 다 의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다 크리스찬들이 다 차지해야 돼. 그래 이 사회가 바뀐다. 그래서 죽으라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기독교 학교 하면 미친 듯이 공부시키는 학교. 학업 특정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학교. 어느 쪽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좌우로 치우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뭔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있더라고. 크게 하나는 그냥 팽팽 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헬렐레 하면서 이 학교 생활을 하는 이제 행복하죠 그냥 노니까. 그런 아이와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자기를 쥐어 짜내가면서 공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 안타까운 유형들이죠. 그래서 제가 기독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 배움에 기쁨이 없지? 왜 저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지? 왜 저렇게 팽팽 놀지? 말로는 이제 뭐 이렇게 거창한 구호는 있는데 이렇게 구현이 안 되는. 정말 저거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목표와 가치들인가. 그래서 제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나 하면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공부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베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좀 긴데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다 소화하게 하자. 그게 기본이고 그 기본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덜 떨어진 아이들 간에 배운 거는 그날 배운 내용 그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하나 그걸로 해주세요. 대부분 기본만 해도 웬만큼은 다 이제 탁월해지죠. 그거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보자. 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학문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거기서 헤엄하려면 쳐보게 해보자. 그래서 그럼 뭘까? 그렇게 해주는 것들은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죠. 지적 호기심의 대표적인 표현이 질문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렇구나. 열심히 배우고 달달 배워서 끝이 아니라 그럼 이 다음은 뭘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왜 이런 정의가 나고 요 단어의 뜻은 뭘고? 이렇게 적용하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거 대신 이게 대입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이제 자꾸 고민해보게 하자는 거죠. 고민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골매 던지고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여서 나누자. 그 예전에 판덕 파티라는 게 미국 가보니까 이렇게 판덕 파티. 자기가 하나 그 집들이 같은 거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다 이제 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집에서 대표 음식들 하나씩 갖고 가는 거죠. 갖고 가면 한 10명 모이면 그냥 10개의 요리가 쫙 나오더라고요. 각 집에서 최고의 음식들이 나오니까 너무 풍성해지네. 하나만 갖고 가도. 그런 것처럼 나누어 보자. 네.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즐겁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네. 그렇게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제가 모집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충분히 하고도 에너지가 남사 뭐래. 그래도 뭔가 좀 더 사교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들을 데리고 불렀어요. 불러서 공부를 시켜봤어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발표하고 토론하고 뭐 자기들이 막 문제 만들어 퀴즈 대회도 하고 막 정리해. 뭐 그러고서 이렇게 저기 뭐죠?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어가는데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집 가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데 애들이 12시 넘으면서 그냥 계속 학교에서 자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서 계속 할 거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태우러 어떤 부모님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12시 넘어서 생기 넘쳐서 내려가요. 어떻게 자기들이 공부하고 저런 표정으로 내려올 수 있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뭘 했나 하면 조건이 있어요. 애들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트 다 공개. 네 비법 농계. 시험 때 되면 네가 이렇게 기록한 노트는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그 학습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걔를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조건이었어요. 모든 건 공개 그리고 도와주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열심히 했던 애들 있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저 진짜 그 가치들을 자기가 이렇게 소화하고 그리고 체계화 시켰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와서도 이제 중학교 과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없던 학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도 심지어는 특목고를 가도 처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앞서서. 그리고 웬만큼 자기가 원하는 그 진로들 다 대학도 찾아가고 하고 심지어 그 대학 가서도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과 겸하고 이제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그런 욕심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만족도 좋고 그런 아이들의 수업이 있으니까 수업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4시간 뭐 적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핵심 요약하고 뭐 이런 게. 애들이 수업에 집중할 때 반에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어려운 애들 막 친구들 막 도와주고 하니까 반 분위기가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아이들에게.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얼마큼 해야 되죠?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애들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학습량이 처지는 거예요. 절대 학습량이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머리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도 아니고. 뭐란 거예요? 한 30분 하면 다 했다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다 했다는. 이런 애들은 학업 성취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 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해라. 네가 안다는 게 뭐냐?
그 공자님 이렇게 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하겠죠. 그 아내라는 제자가 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가 대답합니다.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지지요 부지가 시지하니라. 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해요. 천하의 명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모르는 건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학업 성취 낮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모르면서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떤 걸 배웠다. 시험 공부, 아주 짧게는 아주 쉽게는 시험 공부다.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죠. 그러면 선생님 어디까지 공부해요? 하루에 3시간 해요? 2시간 해요? 상관없다, 이제. 네. 2시간, 3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배운 내용을 너의 언어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득 있게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라고 알아들 때까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필기해주고 선생님 설명한 거 들어서 이런 거 이게 광합성 이런구나. 그래서 광합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광합성이야. 빛이 내리쬐는 잎사귀가 어쩌고 저쩌고. 그 용어가 뭐더라? 잎사귀에 뭐가 있다는데? 모공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한 10군데, 적게는 많게는 20-30군데가 이게 펑크가 납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 그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 다 안다는 거죠. 예전에 EBS에서 그런 글 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 0.1%의 비밀. 그렇게 해서 기억나세요? 대박을 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전국에서 700등, 1등에서 700등, 전국에서 대자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쭉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애들이 도대체 다른 애들과 뭐가 다를까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머리, 유전자, 환경, 부모 직업, 거주지, 무슨 출신 중학교,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별 차이가 안 들어요. 일반 아이들이랑. 그래서 쇼크를 받아요, 제작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심리학자한테 와서 자문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시큰 조사인데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음. 그래서 대학에 심리학 그거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세 글자. 못 보셨군요. 그게 왜 결론은 뭐냐? 이타성이라. 이타성. 이타적이더라는 그 자들이. 뭔 거죠?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S대, 법대, 무슨 사법고시,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못됐냐? 이렇게, 뭐냐면 이타성이 착하다는 거죠. 착하다는 거. 이타적이다. 이의적이야, 이타적.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이야기 아니거나 학습의 패턴인 거죠. 뭔가 하면 이 친구들은 남들을 잘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수시로 뭘 있으면 자꾸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공부 못하고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가르치기 힘들까요? 상중하가 있으면 전교 2등 전교 1등이 전교 2등 가르치면 쉽죠. 근데 전교 580등 이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수학 같으면 그래서 수학 가르치는데 얘가 이렇게 질문돼. 근데
X 옆에 있는 이자는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래서 그 왜 위에 붙어 있어? 그리고 뭐 예. LOG가 뭐야? 예.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막 이런 그런 아이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에너지 뺏기죠.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고 뭘 한다는 거죠. 심지어 집에 가서 부모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지 동생 막 가르쳐요. 열린 넘쳐. 그 제가 매년 그랬잖아요. 그 화이트보드 갖다 놓으라고. 요즘은 전자칠판도 나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계속 자기의 그 뭐죠? 그런 이제 그 지식들 익혀야 되는 그런 이제 학습적인 요소들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친절하게 알아낼 때까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는 거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대충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 이 봐 임마 이거 이런 거 알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더 쉽게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면 자기 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키우려면 뭐냐?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세계 최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이런 선생님 내가 만나면 너무 행운이다. 너무 행운이야.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읽고 그러고 막 질문해보라고요. 질문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가고 그래가고 그런 걸 막 사람들과 나눠 계속 네. 예.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 우리 애는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거 말을 못해요 부모에게. 예. 뭐 그러면 요즘 있잖아요. 그냥 뭐죠? 스마트폰 주세요. 네, 그 앞에서 해라 그러죠. 그래서 막 그래서 종이에 찍고 막히는 부분이 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다 수학 문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라. 좀 맨날 찾아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뭐죠? 예, 요즘에 왜 거실을 공부반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거실을. 이 거실을 이제 극장식 거실을 이제 그 스터디 카페형으로 바꾸세요. 당장 거실에 있는 TV 치우십시오. 예. 근데 예전에는 TV 없애라는 뭐 그런 주의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TV도 유용하거든요. 예, TV는 안방으로 부모님 방으로 넣으시고 거실은 다 치우세요. 그래서 그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요. 거기서 공부는 어디서 한다?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TV는 방 안에서 오는 거죠.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 마음껏 이렇게 아이들이 특히 드림학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관종이더라고 관종. 그래서 뭐 안 시켜줬어요. 안 시켜줘서 뭐든지 자기가 한대 뭐든지 학교에서 다 소화 못해요. 왜? 20명이 다 손을 들면 어떻게 그 선생님들 다 시켜줘요. 그 에너지들을 집에서 풀게 좀 하세요. 마음껏을. 아이들이 되게 신나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소심하면 그냥 너 그럼 여기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네가 해보라고. 동생들이 동생 가르쳐보라고. 얼마나 좋아요. 동생 학습까지 되는 거죠. 그 완전 선행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행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 다 알아요. 엄마 다 아는데요? 뭐 공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나한테 설명해봐. 네 동생한테 설명해 줘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습법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게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성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공부란 게 뭐냐? 그렇게 배운 것, 그렇게 익혀서 내가 설명해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 일반적인 교육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좋은 우수한 영재교육 그걸로 끝나요. 근데 반드시 성찰로 가야 돼. 그것이 그 배운 것이 그렇게 익은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의미함으로 작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하고 나 자신을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이 주변이 그것이 변화되는 것 아름답고 의미 있게 정말 건강하게 그 변해가는 것 그것이 공부라고 봐요. 배운 것 달달달 외워서 100점 맞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배운 것들이 그래서 자꾸 성찰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광합성이 우리 그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니? 너희 삶에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광합성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내가 광합성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데 그러면 그 뭐 식물을 보는 게 다르겠죠. 교실에 식물들 다 시들어져 간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뭐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대. 집에 화분들 다 주고 가고 있는데, 말해서 그러면 다르겠죠. 뭔가 식물이 파리를 봐도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일반론적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발자취들, 그 손길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수학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의 정치함, 정밀함, 정교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겠죠. 뭐 배워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성찰해 보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장차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앞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네 주변이 너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게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성찰하는 거. 여기까지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진짜 실천하고 성찰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라고 시각을 바꿔보고 도전해보고 또 그런 미래의 일이라면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기독교 학교 또는 이제 기독 학생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찰 노트 같은 거, 책을 읽어도 성찰하게 하고 공부를 해도 성찰하게 하고 이런 거죠.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설명은 밤을 새고요. 제가 선생님들 선생님들 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도 선생님들 다 전문가들이니까 담임 선생님 또 교과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목사님께서 상담하고 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목요 세계관 학교 오시면 제가 한 깨알 같은 홍보 같은데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요거 계기로 제 인생 한 10주 정도 아이들의 인성지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시리즈로 좀 이렇게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림학교를 그러니까 비싼 돈 들이고 왔잖아요. 들이고 와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여기 보냈는데 학교를 최대한 누리시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세요. 이 아이랑 그다음에 지금 두 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대비되는 두 아이예요. 공통점은 뭐냐? 얘들은 저를 무슨 생명의 원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얘들은 제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얘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별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해보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2년 동안 5학년 때는 저한테 그런 수업 심화 학습 동아리를 했고 6학년 때는 독서 토론 이제 2년을 했던 아이들이죠.
근데 드림 중학교에서 이게 뭐 덕이서당처럼 그런 스타일의 학교예요. 제가 6학년 때 했던 것도 지금 교감쌤하고 목사님이 독서 토론 그 중1과 6학년 하는데 굉장히 놀라요. 이건 정말 학계에 보고돼야 될. 제가 그런 독서 토론 동아리 했던 거하고 이 뭐 급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시간 없어서 영상을 못 들었는데 이 아이는 말하자면 극이죠, 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누린다는 게 선생님께 자꾸 찾아가서 자꾸 질문하고 또 그 선생님께 자꾸 대화해보고 하면 뭐 드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한정 퍼주시는 분들이죠. 네. 네. 얘가 그런 아이죠.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가서 영어도 거의 원어민처럼 하는 아이예요. 근데 뭐냐면 맨날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맨날 그 말 걸고 소리 걸고 쉬는 시간만 찾아 해가지고 뭐 학원 안 다녀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믿음의 공부 자기주도 학습이란 이제 이게 특강 자 이거 지금 고1인데 그러니까 고1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이 했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시켰어요. 아이들이 자기주도 그래도 사교 가는 학교도 자꾸 자기주도 학습 강조하는 학교인데 그럼 뭐가 자기주도 학습? 얘가 명쾌하게 강의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야 네가 해라. 그 선생님들의 부탁을 받고 얘가 그 신입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자기가 PPT 다 만들고 거의 기립박수를 받고 얼마나 지 이거 크리스찬으로서 기독 학생으로서 자기도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딱 정리하는데 뭐 너무 훌륭한 했죠. 네. 근데 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뒤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본 사람도 있고 해서 넘기지 마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그 탁월한 강의였습니다. 전달력 뚜싸하고. 그런데 얘는 그 학교에서도 얘가 이제 중학교 내신이 199.8인가 거의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복고 아니 국제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이미 한 달 만에 여러 분야를 이렇게 접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 리더도 하고 교회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악 동아리 이게 와가지고 맨날 이제 버스크드림 하고 맨날 그렇게 하고 뭔가 학교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걸 거의 모든 활동을 다 이렇게 학생 활동도 하고 이런 걸 그냥 학교에서 한다는 걸 다 하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아이. 근데 얘는 수시로 저는 지금 떠나온 지도 되는데 수시로 저한테 문자를 그러면 선생님 수원 오시면 저쪽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해주고 중학교 때는 글 쓴 것도 더 봐주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배운 내용들 그러니까 학습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수시로 하는 다 이랬으면 좋겠죠. 부모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 있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얘는 너무 소심해서 선생님들 마음을 있어 절대 못해요. 손 한 번 못 들어요. 수업 시간에. 네. 그럼 얘는 어떡하죠? 못 누리잖아요. 자, 혹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아이는 정반대예요. 얘는 부모 입장이면 이제 저를 그렇게 따른다는데 아이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하여튼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른다는데 한 번도 나는 얘한테 그 뭐 조그만 뭐 그러니까 편지 한 줄, 메모 한 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빵긋 웃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진짜 나요. 그 거의 뭐 지나가면 그냥 그러고 표정도 저한테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누구한테는 엄마한테만 들어요. 네. 근데 보죠. 얘가 이제 일반 제람 사교육 가서 영어학원 가서 테스트 받은 점수가 이 보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나오는데 거의 그 100점 만점 98점이 나왔어요. 근데 상위 10% 아이들의 평균이 80점인데 얘는 98점. 탑이에요. 꽤 레벨 높은 요즘 뭐 영어 학원도 이렇게 레벨 높은 학원에 갔는데 그 레벨 높은 학원의 수강 애들 중에 탑 레벨 아이들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거예요. 전 영역에서. 그래서 그 제가 물었습니다.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걔는 어떻게 그런 비결이 뭘까 하니까 찍어내 물었는데 사실 책 외에는 담비가 생각이 없어요. 담비가 책을 본격적으로 이런 게 일단 샬롯스 금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핵아사제 그 어릴 때 제가 이 얘기는 다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남의 신상을 아니라 그 초등학교 장애 때는 사회성 때문에 이렇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소심하고 얘는 학교를 전혀 못 누린 아이예요. 그런데 얘만의 누리는 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5학년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샬롯스 금이주라는 영어책을 사실 선물해 줬거든요. 선물해 주고 이걸 한번 읽어봐 꼼꼼히 읽어보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찾아보기를. 대부분 아이들은 뭐 대충 읽거나 열심히 읽는다 한번 완독하거나. 근데 얘는 일주 만에 완독 계속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 고전 6학년 때는 토론반 그러니까 어려운 책들 이렇게 쓰면 그 책을 다른 애들은 발표하기 위해서 쭉 읽지만 얘는 2번, 3번, 10번, 20번씩 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가 네. 1분 내로 끝낼게. 그래서 얘네는 끝까지 뭐라 그러나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주는 거 선생님들 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데 반복. 물어보는 건 없어. 한 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나한테 말 건 적이 없어요. 꼭 부모를 깨야 돼요. 저를 만나고. 근데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2가지 법에. 우리 아이가 좀 적극적이면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계속 선생님 찾아가고 그래요. 도저히 안 되는 애한테 계속 눈을 간다는데 왜 비싼 돈인데 왜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 한 거 열심히 하라고. 그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세팅을 해주면 둘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한 애는 계속 이런 걸 도전해서 좋은 평가, 누구는 충실하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학교를 누리는 거죠. 계속 반복. 그 애들 수준이 비슷해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기질과 그 성향들대로 그 결대로 그렇게 누리시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넘겨주십시오. 네. 5학년 때 제가 드림학교에 와서 이렇게 작년에 한 2년 했는데 작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한 학급에 그 문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프로그램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급에서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쉽고 편한 일이라고요. 이런 거. 그런 게 있다면 넘어가 주십시오. 네.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나눔 질문.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준비해 달라고 해서 여쭤고, 자 학습 측면에서 드림학교를 잘 누리고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잘 누리는 법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드림 학교를 잘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또는 그런 사례도 들어보고 또 그럼 이야기도 해보는 거죠. 그러고 이건 정답이죠. 지금 아이에 대해 평가하는 거 있죠. 우리 애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자녀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와 학습 수준과 능력 이런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문제 뭐 분명히 있겠죠. 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직업이 소명이 되게 직업이란다. 학업이 소명을 찾아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의 학습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저는 학교는 경쟁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는 경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경쟁 교육은 세상에 사는 거고 그 뭐냐 협력교육인데 그러면 뭐냐 공부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최대한 발현시키게 해주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누구 결정해서 1등 2등 찍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아이가 받은 결을 그대로 잘 펼치게 해주는 것 최대한 최대치로 능력, 소질, 은사, 결 이런 것들이 잘 최대치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에서 할 일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려면 학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그 소명을 찾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는 또 그 다음에 학부모 연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뭐 교사이지만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요. 경청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다 싶을 때쯤 뭔가 장면이 계속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시간이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들어야 되는 것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교장 선생님께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아마 그 모교 세교한 학교에 가야지만 그 중간에 이제 빈 부분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아쉬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뭐 하나는 그 좋은 성취의 결과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성취 결과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성취 결과냐? 아니면 누군가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에 맞추기 위해서 평생을 불안해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교육의 다른 표현 중에 동양적인 표현 중에 기름이란 표현이 있죠? 기르다. 이것의 어원은 길게 한다는 거래요. 자기 삶이 길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기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정해진 목표까지 도달하도록 늘어 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길어져서 자기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자기다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더 길어지고 성장하고 방황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학부모 신앙교육 두드림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2023학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듣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부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즐겁게 새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소비자라서 잘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모로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뭔가 사주는 구매자가 아니라 부모로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부모답게 해야 되는 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답게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답게 잡아줘야 되는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부모답게 혼내야 되는 자리에 마음이 아프지만 혼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다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과 후배들,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워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자라는 것을 보는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른으로서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기다움이라는 것, 자기의 삶의 길이 길어지는 경험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기답게 뻗어나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어울리는 학부모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들의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을 참여하며 다짐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